위치도 정제와 같으나 정제는 일주와 유정의 극이고 편제는 무정의 극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유정의 극과 무정의 극, 그렇죠? 이게 무정의 극은 이건 진극이에요. 진극이라고 해, 이것을. 진극이 되는 거고, 유정의 극은, 이것은 가극이에요. 이게 유정의 극이라는 극헌을 지어주면 사실 극이 아니다. 그리고 무정의 극이라는 건 진짜 극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양 대 양이 극한다든가 음 대 음이 극할 때에는 그것은 무정의 극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극이 되는 거고요. 또 유정의 극이라는 것은 상호 극을 하되 음양이 다를 경우 양이 음을 극한다든가 음이 양을 극하면은 그걸 가극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극이로 내 가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편제격은 월지, 장간, 본지가 편제이거나 격이 구성되는 요인이 주중에 편제가 유기하거나 편제가 힘이 있거나 용신이 편제일 때 이걸 편제격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세 가지 요건일 때 그걸 편제격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신약의 정제가 태왕해도 편제격과 같으나 국을 이룬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정제 국을 이뤘다. 그런다면 그것은 편제 국을 이뤘다든지 하더라도 그거는 편제격이라고 않는다. 그런 얘기. 제국을 이뤘으면 신령하여 신약하기 쉬우니 신앙하여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격이거나 관격이거나 간에 제격이거나 관격이거나 간에 일주가 그 관이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기 거고 만일 신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남의 거단 말이야. 내가 아니다. 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제다신약이거나 훈급쟁제가 되거나 제다신약은 죄가 많아서 일주가 약한 것은 제다신약이고 훈급쟁제가 되는 것은 비견급이 많은데 죄가 약하니까 그 죄를 비견급들이 싸워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훈급쟁제 또는 불비쟁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면 전부가 하천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천입니다? 제다신약이거나 불비쟁제가 되면 그런 사람은 다 하천입니다. 그 말이죠. 이제 제다신약이 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많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 그게 첩을 많이 얻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비결급이 많다 그러면은 내 것을 여전 뺏긴다. 첫째 관을 뺏기고 재를 뺏기고 가장 우리가 재를 많이 뺏긴다고 그래서 군급쟁제라고 하지만은 비견급이 많으면 관도 뺏겨요. 직장도 뺏긴다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뺏기는 거예요. 비견급이 많으면. 결국 비견급이 많다는 건 어머니 아버지를 나눠 갖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급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별로 없죠. 다만 이 살이 덤빌 때, 칠살이 덤빌 때는 아주 유용하죠. 훈련된 똑같은 나와 마음을 같이 먹는 훈련된 명사가 내 힘이 되어주니까 칠살이 있을 때는 더 알라우지 좋은 거죠. 그런데 요점은 중화조가 되어야 한다. 이 편제격뿐만 아니라 모든 격은 중화를 이뤘을 때가 좋은 명이죠. 그런데 중화를 이뤘다고 해서 좋다는 시각은 태평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해요. 편안할 때 결국은 나태해지는 거죠. 일처럼 놀고 먹고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그 사람 사주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편히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말이에요. 그 게을러 터지는 이런 형상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그거는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충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활동도 하고 뭐 기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사람이라야 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실패도 없고 또 성공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의미연사주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균형을 이룬 사주는 그게 흔치 않죠. 그런 균형을 이룬 사주가 몇 개냐 되면 64개죠. 한 개만 있는 거죠. 6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소화기 제께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중화를 이룬 사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사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소리죠. 시작하면서는 견겁이나 인수로서 보신이 되어야 하는데 몸을 도와야 되는데 인수는 제의 극을 받아 개인이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편제격에서는 인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비견급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용신이 비견급이 있다면 그건 좋은 사주가 되지만은 비견급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인수 갖고 해야 되는 인수 가지고 하면 하게 되면 인수는 쟤한테 지니까 약발이 잘 안 먹겠죠. 그게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없죠. 군비쟁되면 득 관살하여 제거 견겁하여야 제가 보호된다. 그게 만일 군겁쟁개의 사주다 그러면 관살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 관살이 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군겁쟁개인 사람들이 재 관이 없다 그러면 돈 생기는 대로 은행에 갔던 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어떤 은행이 좋냐 이런 걸 묻게 되죠. 그러면 군겁쟁개할 때 관이 어떤 관이냐? 목관이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은행이다. 또 목관이라 그러면 칸이 또 이렇게 켜기니 이런 거 이런 이름을 가진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화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는 이게 이제 그 화에 속하는 음이라든가 화에 속하는 방우에 있는 거라든가 화에 속하는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그 은행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화의 오행이 필요하다 면 남쪽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집은 남쪽에 은행이 없어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 은행이 없는 남쪽 은행 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화자는 이게 화는 니은이라든지 디귿이라든지 티읕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화의 음이란 말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은행이면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중화가 이루어지면 신왕 대왕격으로 제일 좋은데 신재 어느 쪽이 좀 약할 경우 운에서 보강하면 후하게 된다. 이렇게 신이 약하고 재가 강하면 운이 신을 보강하는 운으로 가고 신이 강하고 재가 약하면 재를 보강하는 운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운으로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운으로 가서 좋을 건가 이런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목운이 좋다 그러면 동방운이죠. 또 화운이 좋다 그러면 남방운이고요. 이게 천간도 중요하지만은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지지가 동방으로 흐르냐 남방으로 흐르냐 그런 거죠. 그 동남방으로 흐려야 되는데 이게 역행의 사주이기 때문에 동에서 저 북으로 흐르는 사주라면 그죠? 그런 사주라면은 그러면 그 사주가 좋지 않죠. 운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육합이나 삼합국을 이루면 영웅 호걸로서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편제가 육합이나 삼합국을 이루거나 일주가 도울 때 그것을 육합이나 삼합으로 도운다. 이렇게 되는 경우요. 일주가 약한데 일주 돕는데 삼합이나 육합으로 돕는다. 재가 약할 때 재를 삼합이나 육합으로 돕는다.
그렇게 하면 영웅호걸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웅호걸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냐 그러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일조가 약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죠. 일조가 강하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왕이면 주중에 관이 없어도 생관하여 귀하게 되나. 이 체가 튼튼하게 되면 주중에 관이 없어도 쟤는 결국은 관을 생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관이 있는 거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재생관을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죠? 재생관을 못하는 경우요. 묘목이 목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생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런지. 또 술토가 토생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토가 토생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조토기 때문에 토생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관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제가 관을 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정편제는 관을 통반하여 이렇게 생해주었지만은 같이 관이 있으면 말이죠. 국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국가의 교육을 받고 뭐가 있으면 관이 있으면요 보호를 받고 또 엄한 가정에서 관이라는 건 통제의 신이죠. 그래서 엄한 가정이 되고요. 또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다. 엄한 가정에 태어나면 사람이 버릇이 있다 이거죠. 엄한 가정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품행 자체가 잘 다듬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쟤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육신으로 용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니 만인에 불림한다. 그래서 제격이다, 편제격이다, 정제격이다 할 때 쟤라는 건 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즉 일조가 강해서 쟤를 감당할 수 있다면은 내가 부리는 게 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요. 편제는 행자이기 때문에 정제보다 편제급에서 거부가 많다. 편제라는 욕심이거든요. 그게 편제는 욕심이기 때문에 일주가 강해서 편제를 다스릴 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때는 큰 돈을 왕창 버는 거죠. 더구나 뜻밖의 돈이죠, 편제는요. 정제라는 건 고정 수입이니까 다 다음 달에는 집세가 나오고 뭐 이렇게 알겠지만은 편제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때 큰 재물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제는 웅대한 뜻을 가지고 범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취재를 감행하며 재벌이 된다. 그래서 편제격에서 사주가 좋으면 재벌이 되는 거고 정제격은 재벌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정도의 돈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편제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재벌에 속할 수 있다. 운이 좋을 때. 근데 이제 재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운이 나쁘면 전부 들어먹어. 그러니까 그 운이 나쁜 운이 오면은 그럼 자기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연령별로 쭉 운을 펼쳐보면은 어느 운이 쟁제하는 운이니 관운이 들어오는 운인지 재생살을 하는 운이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 해에 재생살을 한다 그러면 아픈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일주가 강하면 그 재생살이 되는 해 어때요? 특수한 관리직을 담당하게 되는 거다 말이죠. 관을 벼슬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관으로 나가면 일국의 재정을 좌우하는 인물인데 신왕, 제왕인 사람이 관에 진출했다 그러면 일국의 재정을 주무르는 사람이니까 재무장관 뭐 이렇게 됐죠. 양일주가 더욱 확실하다. 남자의 경우는 양일주가 더 확실하다 그러는 것은 양일이라는 건 나타내 있는 거죠. 남이 다 아는 거죠. 음일주는 남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여러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음이기 때문에 음일 줄로. 처궁은 편제로 불실하나 처덕은 있다. 이게 처궁과 처덕은 다르다는 거죠. 처궁이라는 것은 그 양이에요. 양이라는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덕이라는 건 음이에요. 음이라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일지를 덕으로 보고 다른 데에 나타나는 재성의 육진을 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재로 그냥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편제가 형충으로 손상되면 파격이 되어 크게 꺼린다. 이 편제격은 격이 편제격 아니요. 그 격을 깨치는 거에 충이 되는 거죠. 격이 깨지니까 아주 파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간에 격이 깨지는 운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월을 천충지충하면은 그 환경,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변동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의 그 용신이 되는 자를 천충지충하면은 그때는 대단히 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신을 천충지충하더라도 그거를 방지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없는 거하고 똑같으냐? 그렇진 않죠. 풍파가 있지만은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진술충미월은 개고가 마땅하나 제다신약에는 충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미월이 있으면 그걸 개고 오는데 뭐 좋아지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가 강할 때는 그 좋아지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창고문을 열어놨을 때는 일주가 강하니까 창고문을 열어놓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들락말락 해도 좋다 이거지. 근데 일주가 약할 때에는 그건 남이 가져가서 꼼짝 못하니까 오히려 개고가 되면 불리한 거예요. 그런 거를 구분해서 보면 되고요. 식상을 도모하는 소화인으로 인하여 쉽게 공공하며 근데 이렇게 일주가 강할 때에 편제가 식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면 식신생제가 되는 거죠. 식신생제조가 되면은 아랫사람이 돈 벌어준다. 아랫사람 덕택에 돈 번다. 아랫사람이 돈 벌어 협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의 행동,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이 돈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도 되지만 나의 아이디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러고 또 그 식신생제가 되면 일주가 강하고 식신생제가 되면 돈을 쓸수록 더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돈을 가져갔다가 10만 원을 뿌리면 며칠 있으면 10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할만한 거지. 인심 쓰고 돈 벌고. 그죠? 그렇게 좋은 사주가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정계격의 용신을 살펴본다 이 말이요. 편제격의 용신을 살펴보면 편제 용인격 관살이 많거나 식상이 많아 일조가 약할 때는 천상 관살이나 식상을 제어하고 통관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쓰는 거죠. 근데 인수를 쓰면 제격의 인수를 쓰면 격과 용신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형상이 돼요. 그게 썩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쓰긴 쓰더라도 그렇게 좋은 용신은 못 되는 거죠. 또 편제용 겁격이죠. 재가 많아 일조가 약할 때는 비견겁으로 용신을 한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비견겁이 활성화될 때 왕창 돈을 밀어넣으면 그때는 크게 돈을 버는 거예요. 비견거분의 거부가 된다. 비견거분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이걸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목이거든요. 목이 좋은 사람은 주식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금이 좋은 사람들은 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이 돈 딱지를 산다든가 뭐 돈에 관련된 거 이걸 해야 되죠. 돈에 관련된 금융주 주식을 하다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 거죠.
주식을 목으로 보나요? 주식을 일반적으로 목으로 봐요. 주가 그게 이 주자가 나무목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째적으로 목으로 보는데 그 중에는 저 금융주도 있고 철강제주도 있고 또 화력주도 있고 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 몽땅 그것이 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력주가 되면 목중에 화니까 또 금속이라 그러면 목중에는 금이니까 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에 해당되는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에 해당되는 주식을 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충돌이 되면은 결국 목 주식이 필요한데 주식을 목에 관한 주식이 아니라 금에 관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금목상대의 형상은 좀 나타난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뭐냐면 그 돈을 벌면서 애로가 조금 따른다. 치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서로 이제 소란스러운 점은 있다. 이런 거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편제격이 인수가 많아 일주가 강할 때 편제용 제격. 제격이 인수가 많을 땐 제격이 제일 첨이죠. 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많을 때는 시어머니 많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많은 집에 가서 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편제용 제격이란 말이 그게 인수가 많아 일주가 강할 때죠. 또 편제용 살격이죠. 비겁이 많아 일주가 왕할 때에는 이 살이라도 좋은 거죠. 비겁만 일주가 강하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제용 식상격. 일주왕에 관살이 없어. 그럼 식상으로 용신을 빼내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용신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편제용 인격이 있죠? 임신임자, 무지명사, 무토일주가 임자월생으로 편제격이다. 여기서 요게 자월생이면 증계 아니에요? 네. 여기 임이 떴어요. 그럼 왜 증계격으로 보느냐, 편제격으로 보느냐? 편제격으로 보느냐. 이 천간 같은 게 병호라든지 그런 게 마찬가지요. 그래서 병호라든지 임자라든지 이런 것은 천간에 뜬 글자를 위주로 해서 격을 보라. 근데 저렇게 합돼갖고 격이 나오네. 자월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양임이 투출하여 재당권으로 신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에다가 이게 두 개가 됐으니까 이게 다 쟤네 편이라고 그래. 쟤의 편이다. 편제의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당권했다. 당권이라는 건 뭐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권이 시의 정사를 신약을 보완하니 인수가 영신이다. 그래서 시의 정사를 얻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요쪽이 요 옆에 가서 유가 있거나 축이 있거나 그러면 이 정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근데 그럴 게 없어서 그래 그나마 정사가 적당한 작동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와 용신이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 용신이지만은 이 사주에서 볼 때 수가 많은데 화로다가니 이걸 감당해 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좋은 거냐, 좋지 않다. 그럼 이 사주에서 좋은 점은 뭐냐? 이 사중에 무토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 이 말이에요. 사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무토가 있으면은 정화가 손상될 때 방지해 주죠. 또 저 임수가 있지만은 임은 정을 어쩌지 못하죠. 정은 임한테 가지만 임은 정한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물이 그 산을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임이 정을 가로막는다, 합한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또 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재합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또 무토가 있어 넘지 못한다고 봐도 되는 거다. 근데 또 이것은 이 무토가 동짓달을 극이란 말이에요. 자월이니까 그렇죠? 자월이니까 화가 조호가 돼서 좋다. 이 좋은 쪽으로 봐도 이게 화가 용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인수로 일조가 약하니까 인수로 용신한다. 그것은 이 억강 부약의 일원이고 또 이 자월달은 추운 때니까 화를 용신해야 된다. 그럼 조후 일원이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사주든지 용신을 추출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조울은 어떻고, 통과는 어떻고, 병약은 어떻고, 억부는 어떻고,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거예요. 대조해 보면 공통점이 나와. 그 한 가지만 맞고 다른 건 안 맞으면 그건 용신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용신을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수가 병이고 토가 약하나 양양이 부족하여 화를 쓴다고 해도 되는 거다. 이것이 수가 병인데 많으니까 많은 놈의 병이죠. 병인데 이 토가 약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화를 쓴다. 이렇게 화가 약이라는 말이죠. 약의 원리로도 해당이 된다. 용신자가 약할 때는 돕는 자를 용신한다. 그래서 용신자가 한데 화가 약할 때는 돕는 자가 용신한다. 복이 있으면 좋다. 양수를 막는 제방이 약하니 항상 위태롭다. 근데 이렇게 이 수가 많으니까 무진토가 정사의 힘을 빌려서 막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물하고 제방하고 따지면 제방이 약하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연에 비유하면 고로 탐재면 개인으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서는 재가 많다고 재에 기웃거리면 그러면 인수가 죽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주가 무너지죠. 이런 사람들이 만일 직장에서 뇌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 뇌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주가 망치게 되는 거죠. 공부 보온이 제일이고 보온이 제일이고 여기 화가 인수기 때문에 보온이고요. 또 화가 인수기 때문에 공부고요. 또 화가 인수기 때문에 인내고요. 또 화가 인수기 때문에 수입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다 넣어서 또 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수단은 수심도 되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건 수심도 된다 이거죠. 물이 많은 사람은 수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 말이 말이요, 이 수심이라고 그러면은 물 숫자 깊을 심자 수심이죠. 근데 근심 숫자 마음 숫자도 수심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무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것은 무자의 개념도 있다. 그럼 토가 냉수로에 올라졌다. 이 토를 써먹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예요. 못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겠죠. 그냥 하는 거지. 여기서 이 무토가
제 상에 있다. 돈방석 깔고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본다. 그게 맞는 거냐 이거. 돈방석 깔고 앉아서 그거는 냉토기 때문에 냉수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개축대하고는 정계충 사유 금국하여 심장병으로 구사일생 고생하며 자라났다. 이게 개축대원이에요. 개축대원이면은 개가 무엇을 가져가면 정계축이 되어버리죠. 또 축은 사유축에서 사가 금으로 바뀌어버려. 그 용신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축이라는 게. 저기 무기학도 하잖아요. 예? 무기학도 해요, 개수가. 예, 여기서 개축에 개축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게합이 됐기 때문에 정계충을 앉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만요. 일주와 개가 합하는 것은 이 재가 유정한 재가 들어왔다. 유정한 여자가 들어왔다. 내가 정을 느낄 수 있는, 즉 개니까 아기자의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들어왔다. 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비견겁을 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비견겁. 근데 비견겁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다. 금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금고잖아요. 금고. 은행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행이 좋은 거냐? 그러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은행은 금인데 금생 써서 나를 더 괴롭히니까 은행은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계충을 치니까 이 정화가 꺼지게 되고 또 사축으로 금국이 되니까는 정화가 더욱 힘을 못 받죠. 그 여기서 이제 이 정화라는 것은 음화잖아요. 그렇게 음장부인 심장이 여기서 절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심장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 심장에서 그런데 심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사일생을 했다. 그러면 심장으로 죽을 건데 왜 부사일생했는가 이게 보는 거예요. 왜 부사일생이에요? 개수가 일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화의 기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지. 화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 정산을 치지만은 몸토 칠 생각은 없다는 얘기지. 네. 이것이 그 장점이에요. 이때 죽는다가 아니라 죽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개가 무와 합해서 무를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개라는 게 뭐냐? 정계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남자라면 이게 여자예요. 애교가 많은 여자가 들어왔지. 누구 따라서? 자기 친구 따라서 왔어. 이게 같은 터니까 이게요. 친구 따라서 온 여자가 애교가 많다. 예. 근데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죽을 고비가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나를 죽일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구해줄 의사는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가비는 생화하나 인사형으로 모친이 병들어 걱정이 많았고, 근데 이것은 개축이죠. 가비는요죠. 가비는요 오면은
이게 갑인이면은 요 갑이 목생활 하죠. 또 수생목 목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는 이거 신자진이지만 수를 해서 수생목을 해서 목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이 사주에서 좋다고 그러는 얘기요. 그죠? 근데 나쁜 것은 뭐냐? 인사가 형을 하는데 인하고 사하고 형을 하는데 인사가 형을 하게 되면 누가 형을 받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의 자손이고 사는 어머니요. 그죠? 근데 인사가 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누가 강한 거예요? 사가 강해요? 인이 강해요? 사. 여기서 인이 인사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보던 그 인이 어때요? 강하죠. 그래서 이 인은 수생목 목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는 이것이 이게 인사형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든지 상통이 되면은 상통이 되면은 해책이 있다. 상통이 안 되면은 해책이 없다. 이 얘기요. 그 인이 오면은 수생목, 목생활을 갈 수 있어. 이거 상통이 되지만은 이때 사는 인하고 만났을 때는 이 목생활가 되는 반면에 인사형을 친다는 거지. 그 형을 치는데 이 인보다 사가 더 문제가 되는 거다. 인사형을 치는데 사는 여기 화생토는 장치가 없어요. 여기 소통이 안 돼.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야. 사가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갈 데가 있는 놈은 괜찮고 갈 데가 없는 놈은 문제를 발생한다.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고르면 반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 와서 인이 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 사가 그러면 이렇게 인을 만나서 사는 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만약 여기서 이게 무인으로 들어왔다면 사정이 다르죠. 무인으로 들어왔다면 사도 갈 데가 있어요. 화생토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무의가 갑이니까 목국토에서 토가 여기 사가 목한테 갈 수가 없어. 이게 목이 없어져. 이게 목 때문에 저 토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가 저 화생토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게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죽느냐 죽지 않고 병만 들었냐 요거. 요를 병만 들은 게 아니라 죽게 되죠. 할 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이 대운이나 소운 같은 걸 볼 때에도 자기 사주에 어떤 운이 들어와서 소통이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 있는 운이 들어오더라도 문제 해결의 방도는 있다. 만약 소통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단절의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묘대운은 순목으로 가세가 기울기 있잖아요. 이 을묘대운이다. 을묘대운. 이제 을묘대운이 오면 어떠냐 그러면은 을이 이제 편관이에요. 그죠? 정관이에요. 정관인데 이 을목은 청화가 목생화 행토를 잘 못하죠. 그렇게 요게 정관이라 하더라도 수생목을 받아가지고 임수의 생을 받아가지고 을목이 천간에서 말이에요. 생을 받아가지고 목국토를 한다. 그러면 을목이 이때는 정관이지만 편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을목이 와서 저 목토를 치니까 가세가 기울으냐?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나쁘냐?
근데 여기 건강이 나쁜 게 아니라 가세가 기울었다고 그랬죠. 여기 가세가 기우는 건 뭐야? 그 가세가 기우는 건 거예요. 이게 편관이나 정관이나 나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보면 그것은 병이고 그렇죠? 몸이 약해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가세가 기우는 거는 안다 이거요. 근데 이것은 차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차가 환경이죠. 작용형을 하죠. 환경이 기울어진다고 말이에요. 또 이 진은 집안이죠. 자기 집안. 그런데 진이 묘를 만나면 묘질 목국이 되죠. 목국이 되면 집안이 뭐가 돼요, 이거? 살판으로 바뀐다, 이거 살판. 살판이죠. 살판으로 바뀐다. 팔국이 살이 되어버렸다. 또 병진우는 자진 수국의 병임충으로 개인이 돼요. 이렇게 이제 병진운이 되는 병은 병임충에서 이거 없어졌고, 그렇죠? 진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신자진 수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또 더 강화시킨단 말이죠. 수국을 강화시키면 수가 강해지면 화를 끄게 되죠. 그 화가 끄게 되면 화는 인수인데 인수를 때리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인수를 파괴한다 그러면서요. 그가 집마저 날아가 고생하였다. 인수는 집도 되고 어머니도 되죠. 이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집이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는 살았는데 집이 없어졌죠. 그죠? 그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 주고 어머니 사온 속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사대원부터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정사대원께 인수 용신운이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용신운이 들어오면은 이제 100번 자리에 달려느냐? 그렇진 않아요. 용신운이 들어오면은 그 용신이 작용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봄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정월달이 봄이지만은 좀 지나야 2월 지금 지나야 이제 봄 기운이 되는 것처럼 좋은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무오대원의 병신을 제거하고 무오로전 무오 정사 무오대원의 그러면 화토대원은 뭐는 거예요? 천간에 문토가 오니까 임수도를 제압하죠. 그럼 여기서 제일 반기는 모양이 뭡니까? 무토가 임수를 제거하면 그죠? 정화가 제일 반기죠. 정화가 이제 깡패들을 물리쳤으니까 내 세상이다. 그게 또 무오가 되니까 무진의 무오를 되니까는 그동안에는 밑에가 물렁물렁한 그런 제방을 쌓았는데 오가 와주니까는 아주 제방이 튼튼하게 됐다. 그러고요. 됐다. 그때 좌우총은 어떻게 보나요? 네, 나오니까요. 제방이 튼튼해 누수가 없는 대호수를 이루니 부동산과 식품상으로 거금을 모았다. 재를 감당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에서는 자가 왕지요. 오가 왕충이 되는 거예요. 왕충이 되면 어떤 거냐? 그럼 나쁠 수 있어요, 이거죠?
왕언간에 충하면은 왕충되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오충에서 나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그죠? 신자진 수국을 수기라도 왕지잖아요. 왕지충하면.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을 깨져도 좋지 않네. 그런데 왜 사오충에 나쁘지 않았느냐? 왕충에 대해서. 이것은 이 무오가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제방 자체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우선 제방을 막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방을 막게 되면은 물하고 직접 충돌이 되는 것보다는 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오중에 기토가 없다면은 직접 치료 여기 만약 저게 자가 직접 친다면 왕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왕충이 되더라도 제방이 튼튼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무중에 오중에는 무기토가 있어서 저것이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한신이 또 좋은 작용을 하는데도 종종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신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죠. 그러면 재산이 이 사람이 더 공부했다는데 재산이 얼마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하는 건 수죠. 수에서는 수는 일육이죠. 그러면 일수를 모은 것보다 육수를 모은 게 많겠죠. 그렇게 육수다 이 말이에요. 육수. 그렇게 60억이라든지 6억이라든지 뭐 이런 단위의 수량의 재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하고 식품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때문에 부동산 사는 거 토가 있으니까 부터 기토가 들어와서 부동산 사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은 수가 식품은 수가 식품이죠. 수가 식품이에요. 수가 있으라면 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운이 오지 않더라도 이 재를 가지고 재에 관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 사업이 잘 되진 않지. 일조가 약할 때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무엇을 해먹고 살아라? 재가 물이니 재를 굴려가서 물을 굴려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명초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 타고난 대로 하는데 굶어 죽으면 그러면 열쳤다고 물을 먹고 살으라고 내보내?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길. 도라는 건 뭡니까? 도라는 건 하늘이에요. 천이에요. 인지도잖아요. 인하고 지하고 도.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하늘이 시킨 길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망하지는 않죠. 흥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일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조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전부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허락한 대로 해서 손해날 수 없는 거죠. 먹고 살죠.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 식품을 한 거죠. 그 식품도 큰 재물을 모아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식품이 이 사주에서 그거 뭐 해서 먹고 살으라고 점지해 줬지만은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왕창 돈으로 만들지 못해요. 근데 여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품보다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선 돈을 100원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식품 쪽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어디다 장만을 해줄까요? 어디다 장만을 해줄까요? 남쪽. 네, 남쪽. 또 중앙에 들었죠? 네, 중앙에 들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몇 월달에 장만을 해줄까요? 봄. 노름이 좋죠?
좋고 진서월달. 또 이제 4개월도 괜찮죠? 토월도 그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옷을 입지 마라? 검은색. 예, 검정 옷은 안 입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샤워를 잘 때 어느 방향을 차지 마라? 북쪽이 차지 마라. 서쪽. 서쪽도 차지 마라. 그럼 어디로 살아? 남쪽으로 자고 살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 풍수적으로 집에 가보면은, 이게 남쪽이 치제방이 아니야. 북쪽이 치제방이 돼도 이렇게 만들어진 집에서 살아. 아, 그래요? 가보면?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묘하네,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사는 집에 가보면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사는 사람은. 그 우리 눈은 그게 보인다 이거지. 자, 이 역학이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는구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놀라게 되는 거죠. 저렇게 뭐 검은색 옷 입지 말고 잠자리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러주면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대화를 듣고자 왔어요. 아, 그 듣고자 왔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소리가 좋은 거예요. 유리하지 않은 소리가 좋은 거예요. 유리한 소리로 귀를 더 기울이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려면 이런 말을 탁탁탁 던지는 거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때요? 안 끌려올래? 안 끌려올 수 없죠. 그 부동산 어디를 사야 됩니까? 남쪽에 사셨죠. 산을 사야 됩니까? 밭을 사야 됩니까? 산을 사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밭이 나는데 그걸 사도 괜찮습니까?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러면 그 밭이 논이면 안 됩니다. 밭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남쪽 밭은 무토에 가까운 흙이니까 그런 거예요. 논 같은 거 사면 진토잖아요. 여기 진토는 도움이 안 돼요. 식자재로 가니까. 그게 그 진토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내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좀 쉽다 하시죠. 쉽다. 신기하네.